서희 장군이라고 하면 한국사의 전설적인 외교관이죠. 혈혈단신으로 80만 거란군의 적진으로 가서 용감하게 상대방을 설득해서 어디를 갖고 왔어요? 강동 육주의 땅을 갖고 왔다. 강동 육주라면 지금의 평안도 지방이잖아요. 압록강 근처예요. 북한 땅으로 치면 최북서단에 있는 중국과 국경 지방이죠. 근데 이 땅을 서희 장군이 차지하게 된 거에 큰 공로를 세운 것은 사실인데, 말을 몇 마디 해가지고 거란이 그 명분에서 후달려가지고 자기네 땅을 떼어주었다, 이런 것은 약간 잘못된 지식이에요. 왜냐면 국제질서는 힘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명분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중국이 영국하고 사이가 예전에 안 좋았어요. 아편전쟁 때부터 해가지고. 이때는 영국이 더 파워가 셌죠. 그래서 나중에 뺏겨서 뭘 뺏겼어요? 홍콩을 영국한테 뺏겼잖아요. 그리고 100년 동안 자기네들이 갖겠다고 했죠. 1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홍콩이 다시 중국에 반환이 됐죠. 왜 반환했을까요? 영국이 그때도 중국보다 힘이 훨씬 더 셌더라면 홍콩을 반환했을까요? 아마 절대 되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영국이 처음에 힘이 강했기 때문에 홍콩을 뺏었지만 나중에 중국이 힘이 강해지니까 다시 홍콩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질서는 명분보다는 힘이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질서 아래서 단순하게 서희가 힘은 약했는데 말을 몇 마디 잘했기 때문에 강동 육주를 갖고 왔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서희 장군이 소손령과 외교 담판을 벌인 그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담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는 요 나라의 정삭을 받아들인다. 고려는 요 나라의 책봉을 받고 고려는 요 나라와 조공무역을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정삭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황제 나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 고려는 송나라 왕만 주로 교육을 했었는데 요 나라를 정식으로 황제 나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황제 나라가 되니까 당연히 신하 나라로서 책봉도 받고 조공무역도 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명분과 관련된 조약들이에요. 명분으로 너네가 황제국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거죠. 자, 두 번째 조항은 이래요. 요 나라는 압록강 동안 280리의 땅, 즉 어디? 강동 육주예요. 강동 육주의 땅을 고려가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란은 강동 육주의 땅을 자기의 땅인데 고려에게 뭐 할양한다든지 준다는 게 아니에요. 고려가 먹어도 된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조약의 내용이에요. 당시 요 나라는 고려의 강동 육주 땅을 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애초부터 자기네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 거란의 땅이라면 거란과 고려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어땠냐면 당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요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강동 육주예요. 별표로 표시해 놓을게요. 요 부분이 어디냐면 압록강의 바로 남쪽이죠. 여기가 압록강이에요. 그 위로는 어디? 거란. 그 밑으로는 고려.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애매모호한 이 B급 친 부분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가 여진족이 살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강동 육주라는 것은 당시에 명확하게 누구의 땅도 아니었어요. 거란의 땅 국경에도 있었고 고려에도 가까웠고 여진족도 많이 살고 있었고. 자, 근데 여기서 누구랑 누구랑 협상을 해요? 거란과 고려만 협상을 하고 여진족은 싹 빼놓고 얘네들끼리 협상을 해서 고려 너네가 먹어도 돼 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이거는 마치 조선 말기에 가스라 테프트 미략과 똑같아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은 누구랑 누구랑 한 거죠? 예, 가스라 일본, 그리고 테프트 미국, 얘네들끼리 서로 조약을 한 거잖아요. 일본은 어디를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고, 미국은 어디를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그러니까 일본인 미국이 필리핀을 먹어도 돼 라고 인정을 해주기로 한 거고, 미국은 일본한테 조선은 너네가 먹어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여기서 조선하고 필리핀 같은 약소국의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강대국끼리 지들끼리 결정을 한 거예요. 당시 상황이 비슷해요. 거란하고 고려가 당시 여진족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 강동 육주를 여진족은 딱 제끼고 그래 너네가 먹어 인정해줄게 라고 협상을 끝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거란이 인정을 해주니까 고려는 강동 육주를 먹을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협상이 끝나고 3년 동안 열심히 피를 흘려가면서 이 땅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정식으로 고려 영토로 편입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소손령이 그냥 거란의 땅을 준 것은 아니고
먹어도 된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먹게 됩니다. 서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파악했을까요? 거란이 애초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잖아요. 당시 고려 조정은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의견이 너무 분분했어요. 고려가 이렇게 있는 고려 영토가 한 이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고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양. 자, 신하들의 일란은 어땠냐면 요 평양 이북의 땅을 요만큼 거란에게 잘라주고 화친을 요청하자 라고 한 거였어요. 이게 일안이었어요. 이 안은 뭐야? 왕이 그냥 직접 가가지고 거란 장수 소손영에게 항복을 하자. 이게 이안이었어요. 그럼 1안, 2안 둘 다 아주 굴욕적인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던 신하들은 당시 국제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란의 라이벌은 당시 고려가 아니었거든요. 서희 장군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당시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자, 요 나라를 한번 보시죠. 요 나라를 보면 요 나라 땅이 요만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강동 육주는 어디에? 요만큼이에요. 근데 거란이 이 요만한 쪼만한 강동 육주 먹으려고 80만 군대를 보냈을까요? 얘네들 목표는 뭐예요? 이 내려와서 전체 송나라 중국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고려는 애초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당시 지금 북경에 해당되는 부분도 거란이 싹 먹은 후였거든요. 더 남쪽으로 내려서 이제 송을 완전히 먹으려고 하니까 어디가 캥겨요? 뒤에 고려가 캥기는 거예요. 고려가 혹시 뒷방을 치지는 않을까? 왜냐면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는 매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송나라 편이니까 얘를 먼저 혼내줘야겠다. 송나라를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고려를 혼내줘서 깨갱소리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송나라와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벌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은 강동 육주는 핑계였고 관심도 애초 없었다. 다만 고려가 조용히만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희 장군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란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야, 너네 그 대륙을 너네 다 먹어. 뭐 요 조만한 땅 가지고 그래. 이 조만한 땅은 우리가 먹어도 되잖아. 요 정도는 양보해주잖아. 대신 우리가 조용해주고 너네 황제 나라로 해줄게. 대신 너네는 마음껏 알아서 송나라 치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해. 우리는 어쨌든 조용히 할게. 오케이? 소손영도 오케이. 서로 오케이가 된 거죠. 대신 여진족은 피를 본 거예요. 그 와중에. 자, 그래서 서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확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외교관이었다. 서인은 이전에도 송나라에 왕복을 하면서 그 당시 중국 정세를 잘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외교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